푸틴을 이스마일이라고 부르고 그를 바다로 보내세요. 우크라이나는 그와 그의 병사들을 위해 AF 선장을 파멸로 몰아넣는 거대한 흰 고래에서 영감을 받은 멋진 선물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자기 배의 선원들이 괴멸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 선원들은 우크라이나가 곧 풀어놓을 것에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모비딕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흰 고래는 러시아 함정을 잠수함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노르딕 DIH 네이벌 포지 2026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방위 산업에서 나온 최신의 놀라운 작품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우크라이나와 북유럽 파트너들이 개발한 해군 무기를 선보였으며 특히 모비딕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바리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신형 무기는 이전에 다른 우크라이나 해군 무기들이 선보였던 기능들을 하나의 상업용 플랫폼에 통합해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부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 무기가 동맹국에 판매되어 우크라이나의 유럽 핵심 방위 역할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모비딕이 이미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리타니는 모비딕의 모든 구성 버전이 이미 개발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 실전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회사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흰고래는 이미 바다를 누비며 러시아 해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비딕의 존재는 알지만 실제로 이 무기 체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뭘까요? 기본 사양만 봐도 인상적입니다. 모비딕은 약 1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해상 드론입니다. 그 정도면 흑해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아조프에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 플랫폼은 무장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모비딕은 120시간 동안 사람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흰 고래는 단순한 흰 고래가 아니라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괴물이며 흑해를 사냥터로 삼으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해상 드론은 시속 6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대부분의 러시아 군함은 물론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더 빠른 보트들까지 따라잡기에 충분히 빠릅니다. 또한 파고 1.2m까지의 해상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즉, 이는 흑해에 적합합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흑해의 평균 파고는 0.7m 이하이며 모비딕은 이보다 훨씬 쉽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은 뛰어난 성능과 빠른 속도, 긴 사거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듯 합니다. 하지만 모비딕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드론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비딕이 이전에 등장했던 어떤 해상 드론 패키지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이 흰 고래에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6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6가지 버전은 세 범주로 나뉘어 우크라이나가 타격, 강습, 심지어 방공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비딕의 방공 구성은 MD-MD1과 MD-MD2로 나뉩니다. 둘 다 요격 드론을 탑재하지만 드론 종류는 다릅니다. MD1은 최대 5대의 고정익 요격기를 탑재해 플랫폼에서 발사, 흑해를 넘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러시아, 샤이드 계열 등 공격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크림반도를 공격 드론의 발사 거점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전에는 내륙 지역에서 발사했지만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크림반도 서해안에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요격 드론을 탑재한 MD-1은 러시아 샤이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습니다. MD-2도 요격 드론을 탑재하며 쿼드콥터 형태의 변형 모델로 모비딕 버전은 최대 8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샤이드 드론은 조심해야 합니다. 숨어있는 해상 드론이 요격 드론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비딕이 방어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드론으로 러시아 군함을 잠수함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MD, MD3와 MD, MD4가 등장합니다. 두 모델 모두 중거리 및 전략 사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폭발성 탑재물을 싣도록 설계됐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두 모델 중 MD, MD3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 드론은 아브로사의 모리건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극비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고립작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 3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모리건을 처음 보도한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의 412 네메시스 여단 2 드론을 사용해
마리우폴에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보급로를 따라 러시아군의 군수 보급망과 보급 및 연료 트럭을 공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고정익 공격 드론이며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드론이 러시아 트럭들의 크림반도 연료 보급품 수송을 막아 R280 고속도로를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드론이 후퇴익을 갖추고 레일이나 슬링샷 플랫폼에서 발사돼 활주로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모리건이 MD-MD3에 쓰이는 이유를 암시합니다. 해상 드론에는 활주로가 없어 도로 없이 이륙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에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타격 드론이 가장 적합한 무기입니다. 이제 러시아 차량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드론이 크림반도의 해안 방어, 흑해에서 항해를 시도하는 러시아 함정, 그리고 러시아가 흑해 지역에 설치한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같은 정찰 자산을 상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MD-MD4도 있습니다. 이 모비딕의 변형은 MD-MD3만큼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밀리타니가 보도한 전부는 MD-MD4가 전략적 거리에서 고우선순위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일종의 제트 추진 무인 항공기를 탑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드론의 종류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터보제트 엔진 드론을 보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에서 공개된 UAV 290도 포함되며 이 행사는 모비딕 공개 몇 주 전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65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1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고체 연료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AV 290, 이 러시아 인근 흑해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의 함정들은 모르리건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고 최고 시속 800km에 달하는 공격 드론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모비딕 버전에 어떤 드론을 쓸지 확인하려면 MD-MD4가 실제로 물 위에 나오는 걸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와 모비딕의 두 가지 변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D-MD5와 MD-MD6는 공격형 버전으로 러시아의 군함과 항공자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더 전통적인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MD-MD5는 진정한 강타자입니다. 이 모델은 브라우닝 M, 이 중기관총 모듈을 탑재할 수 있어 공중 및 수상표적 모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공미사일인 R-73 또는 AIM-9 미사일 중 하나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R-73은 소련 시대의 무기로 최대 시속 25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표적을 고도 20km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AIM-9 미사일은 이 미사일을 운영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서방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입니다. 총 속의 적외선 유도 방식이며 강력한 고폭탄 탄두를 장착한 AIM-9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대공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과 호환되면 우크라이나가 MD5를 파트너 국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모비딕의 MD-5형은 러시아가 어리석게도 흑해 상공이나 크림반도 상공으로 보내는 전투기나 폭격기를 상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우크라이나의 특히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더 가치 있는 항공 전력을 점령지 밭에 두고 대신 적진 뒤에서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 우크라이나에 순항미사일 59발, 대한미사일 6발, 탄도미사일 39발을 발사했습니다. 최소한 순항미사일은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발사됐고 일부는 크림반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최대 250발의 활강폭탄을 우크라이나에 투하한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항공기는 매일 최대 200회 출격합니다. MD-5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러한 무기를 발사하는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해상 드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요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근원을 타격하려 하며 MD-5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크림반도 해안에서 해상 플랫폼을 통해 발사되는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데 있어 크림반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D-6입니다. 이 플랫폼이 러시아 군함의 가장 위험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공격용 FPV 드론을 운반할 수 있고 그 드론들은 방공 시스템부터 소형 선박까지 다양한 표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비딕 버전의 비장의 무기는 드론에 장착된 300kg짜리 탄두입니다. 이 탄두 덕분에 MD-MD6는 우크라이나의 가미카제 고래가 되었으며 전함의 구멍을 뚫고 항만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모비딕 버전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흑해에서 러시아 자산에 큰 피해를 입힌 기존 해상 드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비딕의 6가지 버전 각각이 모두 실전 운용 중이며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대량 생산을 위한 단계인 제식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유럽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비딕은 이미 게임 체인저로 보이며 이 무기는 특히 흑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 전투에서 이겼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흑해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었고 러시아는 70척이 넘는 군함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흑해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선 봉쇄와 본토 공격과 우크라이나로의 지속적인 병력, 장비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푸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해상 드론을 조합해 흑해 함대의 상당 부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2024년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군함의 약 3분의 1을 침몰 또는 무력화해 러시아가 남은 함정을 기지에서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해상 드론의 사정권 밖에 숨기도록 만들었습니다. 6월 26일 보고서에서 매츠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기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을 두려워해 더 이상 흑해나 아조프해에 수상함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트누브는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령군은 아조프해든 흑해든 바다에 어떤 함정도 배치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바다로 나가는 것은 일종의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보아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제하는 듯하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모비딕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양한 변형을 보유해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자국의 유리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몇 가지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유드론들은 순찰하며 이미 러시아에 위험한 해역에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박들은 잠수함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스스로 만들어낸 유리한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흑해 이용을 바랐다면 모비딕 드론 한 대가 그 희망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고래들은 어뢰로 쉽게 격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들과 싸우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군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비딕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 작전에서 또 무엇을 투입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물류봉쇄 프로그램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드론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크림반도에 비정통적인 봉쇄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로, 다리, 트럭 등이 모두 표적이 되어 보급품과 연료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반도 점령군은 극심한 연료 부족과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크림반도에서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제 모비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부터 고립작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선박을 겨냥할 수 있는 모비딕 버전들은 도로가 차단되면서 러시아가 보급품을 크림반도로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는 페리를 거의 확실하게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선박들과 케르치 대교 모두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위해 자폭형 MDMD-6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공중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해상 드론의 버전만으로도 케르치 대교를 원거리에서 타격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점령군이 본토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육상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손에 쥔 것은 비전통적인 봉쇄를 조금 더 전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모비딕 함대가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모든 선박의 출입이 금지되고 군사 자산은 매일 공격받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면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요격 드론과 대공 미사일까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크림반도 문제들은 모비딕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달성할 만큼 충분한 수량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비딕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목적성은 떨어지지만 새로운 드론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 시베이비의 경우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대당 약 2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비딕이 그 가격이면 우크라이나는 수십 대 제작 가능하고 러시아는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크림반도 고립 전략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비딕이 어디에서 공개됐는지 생각해보세요. 바로 우크라이나 노르딕 DIH 네이벌 포지 2026 컨퍼런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드론은 흑해와 크림반도에서 즉각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들이 모비딕에 주목하길 원했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북유럽 동맹국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공개됐습니다. 모비딕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맹국들의 핵심 방위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또 하나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즉,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방위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 분야에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드론 딜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딜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유럽, 코카서스 등 여러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그 협정은 우크라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모비딕은 해상 방어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았던 많은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고속정에 대응하고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되는 샤이드 드론을 막기 위해 모비딕이 주변을 항해하며 대응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해봅니다. 발트해와 지중해 지역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해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드론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군침을 흘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비딕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효과적인 흑해와 크림반도 전략에 완벽한 보안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러시아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파트너들의 방어 체계에 더욱 깊이 스며들기에 완벽한 무기 패키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비딕을 얻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로 거대한 무언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로 다가오는 것은 해상 드론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판 D-Day가 임박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밀리터리 쇼 영상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